안녕하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휴대전화 신호는 아예 안 잡히고 은행 계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가장 가까운 병원이 험한 바다 너머로 3200km나 떨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악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현대 문명이 닿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섬들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고립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칠레와 뉴질랜드 중간 지점에 위치한 피트케언 섬에는 딱 50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특별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은 1789년에 일어난 영국 함선 HMS 바운티호 반란군들의 후손입니다. 피트케언에 가는 건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항이 없거든요. 이 섬에 가려면 오직 배를 타야만 하는데 날씨에 따라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급선이 도착하는 날은 온 마을의 크리스마스 아침과 같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모든 물건을 외부 세계에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이죠. 피트케언에는 은행도, 현금 인출기도,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도 없습니다. 경제 전체가 현금과 물물 교환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갓 잡은 생선을 이웃의 정원에서 난 채소와 직접 바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목수는 지붕 고치는 걸 도와주는 대가로 가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마치 2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지만 이들은 스스로 이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우체국 중 하나가 있는데 단 한 명의 직원이 우표 판매부터 택배 처리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합니다. 전 세계 우표 수집가들은 피트케언 우표가 워낙 희귀하고 독특해서 이를 구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섬의 행정은 시장 1명과 선출직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피트케언에는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감옥도, 경찰 조직도 없죠. 드물게 분쟁이 생기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 앉아 대화로 해결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기에 평판이 곧 전부입니다. 대도시처럼 익명성 뒤로 숨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교육은 단 한 명의 선생님이 모든 연령대의 아이를 가르치는 하나의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은 수학과 언어부터 과학과 역사까지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하므로 폭넓은 기초 지식과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추는 유연함이 필수입니다. 피트케언 섬의 의료는 각자의 관리와 외부 도움에 의존합니다. 병원이나 정식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이죠. 주민들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와 의료 지식이 있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돌봅니다. 가벼운 병은 보급선으로 받은 약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으로 치료합니다. 이제 나폴령의 마지막 유배지로 유명한 세인트 헬레나로 떠나보겠습니다. 인구는 4,500명으로 피트케언보다 훨씬 많지만 남대서양 한복판에 외롭게 떨어져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전까지 이곳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끔 운항하는 RMS 세인트 헬레나호를 타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공항이 지어졌을 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공항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끊임없이 부는 강풍 때문에 착륙이 너무 위험해서 대부분의 비행기가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시설 개선을 통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상업 항공편이 운항하면서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작은 통로가 생겼습니다. 세인트라고 불리는 이곳 주민들은 고립된 섬의 영혼과 같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누구나 인사를 나누고 차를 세워 담소를 나누며 범죄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으니 신호등도 없죠. 쇼핑몰도, 클럽도, 오지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그저 삶의 속도가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공동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낙원 같은 삶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을 수입해야 해서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급선이 불규칙하게 오기 때문에 장을 보려면 몇 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죠. 섬에는 학교가 여러 곳 있지만 초등교육까지만 가능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려면 젊은이들은 섬을 떠나 주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야 합니다. 나폴레옹 유적과 관련된 관광업이 주 수입원이지만
열악한 인프라와 어려운 접근성 때문에 방문객 수는 여전히 적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여성들은 특별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고 가족을 키우며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공동체의 척추 같은 존재입니다. 큰 목소리나 극적인 몸짓 없이도 따뜻함과 지혜로 사람들을 포용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의료 서비스는 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섬의 병원과 기본적인 의료시설은 있지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후송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은 며칠이 걸리고 비용도 약 1,3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인트들은 우리 대부분이 잃어버린 진정한 공동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잘 알고 요청하지 않아도 서로를 도우며 물건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내 이름을 아는 곳에서 익명성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이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좋다면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여러분이 계신 도시나 국가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구가 단 250명뿐인 트리스탄 다 쿠냐는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인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약 2,800km, 남아메리카에서 약 3,300km 떨어진 곳이죠. 남대서양 한복판에 찍힌 점 하나와 같아서 다른 오지들조차 번화한 도시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 공동체는 1800년대 초반 난파선 생존자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오늘날 섬의 모든 주민은 단 7개의 성씨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제는 오직 한 가지, 바닷가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바닷가재가 아니라 섬 주변 깊은 바다에 사는 자수스 트리스타니라는 특정 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남성들은 배를 타고 나가 바닷가재를 잡고 여성들은 가공시설에서 일하며 바닷가재 수출 수익으로 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외부에서 들여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곳에 정해진 직업이나 고정된 월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잘하는 일로 기여하고 공동체 전체가 그 혜택을 나눕니다. 섬의 농업 중심지인 감자밭에서는 남녀 모두가 함께 일합니다. 각 가족은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거의 신앙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인구가 250명뿐인 곳에서 누군가 게으름을 피우면 금방 티가 나고 모두의 생존이 서로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은 활화산 발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을 때 주민 전체가 영국으로 피난가 2년간 머물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분화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현대 문물이 들어오긴 했지만 고립에 따른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없고 중앙 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혹독한 겨울과 잦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곳의 삶은 매우 고단하며 주민들에게 엄청난 회복력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수많은 새와 해양 생물의 안식처인 자연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 5초간의 휴식 시간 동안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가장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시 트리스탄 다 쿠냐로 떠나볼까요? 이곳에 가려면 케이프타운에서 1년에 딱 몇 번 운항하는 SA 아굴라스 2호라는 배를 타야 합니다. 그냥 마음 먹는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고 날씨가 도와주길 기도하며 몇 주간의 항해를 견딜 준비를 해야 하죠. 상업용 비행기도 전기 페리도 없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예비 계획도 없습니다. 의료 수준은 매우 기초적입니다. 필수 장비를 갖춘 작은 병원과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가 각각 한 명씩 있지만 중병에 걸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후송되어야 합니다. 섬에는 16살까지 가르치는 학교와 작은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을 멀리서 배로 실어와야 하기에 식료품 주문은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앞서 언급한 세인트 헬레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곳에서 여가 시간은 귀한 사치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공에 전념하고 어떤 이들은 가끔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팔 수공예품을 만듭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교회 성가대에서 연습을 하기도 하지요. 음악과 종교는 단조로운 일상을 깨고 긴 기다림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동체의 정서적 지주입니다. 이제 쿡 제도로 향해 뉴질랜드에서 북동쪽으로 약 3,200km 떨어진 인구 62명의 파머스턴 섬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섬의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같은 가문입니다. 1774년 제임스 쿡 선장이 발견한 이래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공동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혼이나 관계를 맺을 때는 수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복잡한 가문의 연결 고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파머스턴의 삶은 단순하고도 외롭습니다. 상점도, 은행도, 시장도, 식당도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직접 만들거나 이웃과 바꾸거나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보급선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기술을 이용해 주로 낚시와 소규모 농사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정의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실어온 연료로 디젤 발전기를 돌려 하루에 딱 6시간만 쓸 수 있습니다. 그 6시간에 맞춰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디오 충전은 언제 할지, 전동 공구는 언제 쓸지, 음식 보관은 어떻게 할지, 모든 전기 사용이 생존과 안락함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됩니다. 의료 문제는 공포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은 300마일, 즉 약 480km 떨어진 라로통가에 있습니다.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병이 나면 공동체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위험한 바다 건너기를 시도할지, 아니면 가진 기초 구급용품만으로 버텨볼지 말이죠. 헬리콥터도, 응급 서비스도, 예비 수단도 없습니다. 물 부족은 또 다른 고충입니다. 섬에는 천연 담수원이 없어서 모든 식수를 빗물에 의존합니다. 가뭄이라도 들면 물 배급은 생사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파머스턴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자급자족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고대 항해사들처럼 날씨의 변화를 읽고 냉장고 없이 음식을 보관하며 민간요법으로 병을 다스리고 주변의 재료로 도구를 고쳤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대부분이 완전히 잃어버린 기술들입니다. 마지막 여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 세상 같지 않은 곳, 소코트라 섬입니다. 인도양의 예멘 해안에서 약 350km 떨어진 이 섬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유네스코는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곳이라고 불렀는데 우산 모양의 웅장한 수관과 붉은 수액을 가진 용혈수를 직접 보게 된다면 그 이유를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코트레는 6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베두인족과 고대 아랍 상인들의 후손으로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희귀한 동식물들과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식물 종의 37%, 파충류의 90%, 육상 달팽이의 95%가 이 섬에만 사는 고유종입니다. 진화의 살아있는 실험실처럼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어 생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곳이죠. 소코트라 사람들은 이 기이한 환경에 놀랍도록 잘 적응했습니다. 용혈수에서 붉은 수액을 채취해 약재나 염료로 쓰고 강한 바람과 극한의 기온, 해안에서 산악지대로 급격히 변하는 지형 등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소코트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 속에서도 고대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 전설에서 바다의 마법사로 불리는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식물과 천연 치료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의 고립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독특한 종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접근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죠. 인도양의 강한 조류와 계절풍, 예측할 수 없는 파도는 수백 년 동안 여행자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코트라에 가려면 아부다비에서 일주일에 단 한 번 운항하는 전세기를 타야 하며 이마저도 전문 업체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현재 심각한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에 속해 있다는 점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리적 고립 덕분에 본토의 폭력 사태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독특한 장소 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의 국경 안에 존재하는 묘한 상황인 것이죠. 소코트라 사람들은 이슬람 법에 따라 일부 다처제를 따르기도 하지만 섬의 경제적 제약과 고립된 환경 때문에 실제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이는 고립된 공동체들이 외부와는 다른 그들만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곳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공동체가 사회를 조직하는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데이라 제도와 카나리아. 제도 사이에는 유럽에서 가장 외딴 영토 중 하나인 셀바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작고 무인도인 섬들은 1970년대부터 엄격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간의 간섭 없이 생태계가 어떻게 스스로 발전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셀바겐 제도는 우리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진정한 야생 그 자체입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자주 불고 한번 파도가 치면 몇 주 동안 접근조차 불가능해지는 이곳은 그야말로 자연적인 고립을 이루어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해식 동굴, 바람이 휘몰아치는 고원은 지질학적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거대한 노천 실험실이 되어줍니다. 특히 이곳이 소중한 이유는 생물 다양성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번식지 중 하나인 맵시슴새 2000쌍 이상이 이곳을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새들은 매년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이곳 셀바겐 제도에서 번식한 뒤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까지 날아갑니다. 또한 이 섬들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를 측정하는 관측소 역할도 합니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인공 조명이 전혀 없어서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대서양의 빛 공해 수치를 측정하고 주요 풍향과 해류를 추적하며 인간 활동의 영향이 있게 배제된 장기적인 기후 변화를 연구합니다. 유럽에서 몇 안 되는 빛 공해 제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죠. 연구원과 소수의 생태 관광객만 출입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 덕분에 이 취약한 생태계가 보호되고 있지만 이곳 역시 해수면 상승과 외래종의 유입, 불법 어업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셀바겐 제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조차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키리바시 라인 제도에 속한 캐롤라인 섬은 고립된 장소에 믿기지 않는 아름다움과 그곳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기후변화의 가혹한 현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에서 6,400km 이상 떨어진 이곳은 정착지나 인프라, 관광시설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세계 마지막 원시 야생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 섬의 아름다움은 초현실적입니다. 수만 마리의 바다새와 수많은 해양 생물의 안식처인 깨끗한 산호초에 둘러싸인 에메랄드빛 석호를 상상해보세요. 매년 검은발 알바트로스와 흰 목다오기를 포함해 10,000마리 이상의 바다새가 이곳에 둥지를 틉니다. 산호초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 전 세계 바다의 건강에 기여하는 해양 생태계의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캐롤라인 섬의 이야기는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섬처럼 지대가 낮은 곳들은 다음 세기 안에 완전히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캐롤라인 섬 같은 곳들이 통째로 사라져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생태계가 영영 복원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의 개발과 관광으로부터 이 섬을 지켜주었던 바로 그 고립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는 섬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말이죠. 이 섬은 자연미에 살아있는 표본인 동시에 환경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전 지구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태즈먼의 한가운데 있는 로드하우 섬은 고립된 공동체가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700만 년 전 수중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이 섬은 인간이 원시 자연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섬은 관광객 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한 번에 최대 400명까지만 머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의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진화해온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드하우 섬을 둘러싼 산호초는 세계 최남단의 산호초로 6km에 걸쳐 펼쳐진 투명한 바닷속에는 500종 이상의 물고기와 90여 종의 산호가 살고 있습니다. 로드하우 섬이 흥미로운 점은 공동체 전체가 환경보존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주요 이동수단이며 자동차 통행은 거의 없습니다.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해산물은 소규모의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으로 잡은 것들입니다. 섬 내에 쓰레기 매립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쓰레기를 극한의 수준까지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 수출 제로 방식을 따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야외 체험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 보존을 배우며 자랍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주 특별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닫는 것이죠. 현지인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낙원을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로드하우 섬은 인간 거주와 환경 보호 사이에 성공적인 균형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폐기물을 꼼꼼히 관리하며 주민과 방문객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필리핀의 최후의 개척지라 불리는 팔라완입니다. 이곳은 원주민 공동체가 현대 문명과 제한적으로 접촉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켜온 곳입니다. 엘니도와 코로네의 유명한 해변은 투명한 바다와 숨겨진 석호, 고운 백사장으로 유명하지만 팔라완의 진짜 이야기는 자연과 공존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 집단 중 하나인 타그반와족은 자신들만의 문자 시스템과 바다를 기리는 의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숲의 식물로 옷감을 물들이고 대대로 내려오는 기술로 나무배인 방카를 만들며 항해를 떠나기 전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이어갑니다. 타그반와족이 직접 관리하는 지역은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손꼽힙니다. 팔라완이 놀라운 이유는 눈부신 자연경관과 살아있는 문화 전통이 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은 한때 바닷물의 맑기가 워낙 뛰어나서 나사가 해수면 반사율 연구를 위한 기준지로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내륙의 일부 호수에는 할로클라인이라는 층이 있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층을 이루어 마치 여러 계절을 한꺼번에 헤엄치는 듯한 신비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팔라완의 여성들은 원주민 지식의 수호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은 타그반와족 여성 가이드들은 방문객에게 약용식물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전통 지식이 어떻게 전수되는지 설명합니다. 여성 단체들은 천연 비누를 만들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유용한 물건으로 재활용하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투어를 이끌기도 합니다. 팔라완은 고립이 현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수세기 동안 공동체를 지탱해온 전통 지식과 지속 가능한 관행을 지키면서 현대 문명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9곳의 놀라운 장소들을 모두 둘러본 후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립된 공동체에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장소들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된 섬들은 모두가 서로를 알고 은행 계좌 장어보다 평판이 더 중요하며 전통 기술이 존중받고 사람 사이에 진정한 연결이 가능한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현대 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 중 많은 이가 간절히 찾는 것들, 즉 삶의 목적, 공동체, 평화, 그리고 자연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우리 대부분이 두려워할 만한 위험과 한계도 받아들였습니다. 현대식 병원이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안정적인 정이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 같은 편의 시설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계획이 필요한 귀한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고립된 공동체에서 살 수 있으신가요? 현대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고 대신 무엇을 얻게 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섬이 가장 흥미로웠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